일본이 수출 규제 이후 잇따라 각계에서 항복 선언을 하며 이제 와서 잘 지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수출 규제 계속하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반응이고, 일본에서는 한국 때문에 폭망하는 분야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한국의 요소수 대라는 한국의 자업자득이고 중국의 공급자로서의 파워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지에 낯두꺼운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대금 지급까지 모두 마친 배에 실린 요소까지 보내지 않으면서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무리 중국이지만 참 이해가 안 갔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돌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한국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요소 18,700톤은 검사가 끝난 물량부터 정상적으로 수출하겠다는 통보를 해왔고, 중국도 묘소가 부족하고 절대 특정 국가를 겨눈 조치는 아니다, 본국을 대신해 극구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요소는 절대 중국 독점이 아니라는 것으로 한국이 수입선 다변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자 러시아, 호주, 베트남, 멕시코, 카타르, 이집트, 서우드아라비아 등 요소를 공급하겠다는 곳이 줄을 서면서 이제는 몇 개월치가 아니라 1년치도 넘게 구한 것 같은데요. 기업분들 요소 그만 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역으로 요소값 폭락하게 보여. 둘째, 한국은 미중 대결의 와중에서 어느 정도는 중국의 입장도 감안한 외교를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 사건으로 한국이 완전히 미국 측으로 선회하게 된다면 중국도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나 반도체 공급망이나 여러 현안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사드 보복 때는 별 대처를 하지 못했던 한국이었지만 그동안 곱성장한 한국의 역량 덕에 중국의 태도도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요소 파동은 한중 관계의 변화를 며칠간의 숨가쁜 전개와 반전으로 압축해서 보여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의 몇 년간의 입장 변화와도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발 요소 대란처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한국의 수입 다변화와 소부장 자립화로 무력화되었고, 한국은 지소미아 중단으로 역공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국제 외교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는 것으로 작전을 바꿨는데요. 이런 술책들 역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매력도가 높아짐에 따라 무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가 수포로 돌아가자 대표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기술 선진국 협의체를 만들자면서 한국은 쏙 빼놓았었고, 한국의 G7 참여 반대, 아르테미스 달 탐사 클럽 참여 반대, 트럼프 당시 남북, 미 정상회담 반대 등등 열거하기도 힘든 방해 공작을 폈었는데요.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외교 무대에서처럼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한국을 왕파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번번이 해당 참여 국가들은 한국의 손을 잡은 결과만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은 새로운 주일 한국 대사의 신임장 제출에 무려 4개월을 소요시키고 면담도 하지 않으며 한국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한국에 대해 언급도 하지 말자는 한국 무시 전략으로 선회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베와 같은 노선이 될 것이라던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일본은 의외로 한국과의 관계를 유화적으로 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용한 최측근 하야시 신임 외무상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일 관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북한 대응을 포함해 지역 안정을 위해 한국과 일본, 한미일 협력은 불가결하다라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린 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일본 정가에서는 아베, 아소파가 끝까지 반대했지만 최근 선거에서 자신감이 생긴 기시다 총리가 같은 고치카이 파버린 하야시를 밀어붙이면서 기시다 아베 동맹이 균열의 다른 노선으로 가는 결정적 사건이 된 것 같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3대 일간지인 마이니치에서는 지난 12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대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는 사설이 나오면서 상당히 바뀐 일본의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냉각된 한일 관계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북한의 SLBM 발사에 양국의 발표가 엇갈렸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소미아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주장하다가 한국은 미국도 한 말, 일본은 한 발이라고 두 발이라고 하고 결국 일본 방위성이 잘 못 파악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일본의 탐지, 정보력이 형편없고 한국의 협조가 없을 경우 매우 불안해지는 일본의 현실을 지적한 발언이지요. 마이니치는 이어 강제징용 관련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강제 매각이 진행될 경우 일본 측이 대항할 수밖에 없으니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경제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한국은 안보, 기술, 공급망 구축 등 다방면에서 일본이 협력해야 할 이웃이라며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 쪽에서 먼저 대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닌가. 1872년 창간한 일본 현존 최고의 신문사인 마이니치는 진보 성향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 대부분의 메이저 일본 언론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우경화된 논조를 띄워온 신문입니다. 아베의 아버지가 일했던 선문사이니 뭐 알만하겠지요? 전범기업 자산 매각하면 한국과 외교 끊겠다고 큰 소리치던 아소다로 어디 갔나요? 일본 정부로서는 자존심 때문에 말을 바꿀 수는 없으니 언론이나 주변 정치권에서 한국과의 유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일본은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한국에 간접적으로 항복 선언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일본 언론에서는 수출 규제가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화시킨 방아쇠가 되었고 경쟁국이 일본의 기술 수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10년은 단축됐다. 일본 정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 언론은 일본 화학공업신문으로 일반 언론과는 달리 화학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을 생각해 본다면 일본 산업계의 공식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계뿐만 아니라 크게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일본 정치권에서도 지난 11일 일본에서 외무성보다 외교에 대한 입김이 강하다는 자민당 외교부의 회장이자 삼선 참여원인 사토 마사이사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막 수출 규제를 풀려고 할 때 한국이 WTO에 제소해버린 것이라며 한국이 WTO 제소만 철회해주면 수출 규제를 바로 풀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먼저 때리고는 미안 그만하자라고 하려고 했던 건가요? 한국은 수출 규제를 계속하든 말든 아쉬울 것이 없으니 WTO에서 계속 일본의 잘못을 가리자는 입장이고 오히려 일본 수출 규제 덕분에 잘 풀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국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경제 백신이 되어준 덕분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일본이 사실상 역관광 당했다고 전 세계에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제에 대한 결과 외에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은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의 최신 무역 통계에서 한국은 8위로 올라서며 산업혁명의 본가 10위 영국과 이탈리아도 제쳤는데요. 일본은 국가 GDP로는 재계 3위지만 또 한 단계 무역 순위가 떨어지면서 겨우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1억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일본과 5천만의 한국 무역 규모 차이는 이제 얼마 되지도 않고 몇 년 안에 한국이 일본에 앞서게 될 전망은 더욱 현실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인 올해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G7 최하위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락세인 일본에서는 한국을 잡기 위한 바람을 하다가 폭망하는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기업이었던 도시바는 세계 법인으로 해체된다는 발표를 하며 주주 가치니 각 사업별 성장 기회니 하는 자의적인 넌두리를 했습니다만 일본의 애널리스트들은 현재의 절박함이 특약 처방의 배경이라 혹평하고 있고 관방장관과 경제산업성 간부들도 원자력,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 외국 기업에 인수되어 버릴까봐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바는 1990년대만 해도 세계 2위의 빈도체 기업이었지만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의 밀려 현재 키옥시아라는 캐드 사업부만 가지고 있고 2016년에는 역시 한국의 삼성, LG 등의 밀려 카전 사업을 중국에 매각한 바 있고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두산의 인수 경쟁 참여를 의식해서 무리하게 이수했다가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폭망하면서 유명한 회계 부정 사건까지 내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13일 아사히, 니혼게이자이, 교도통신에서는 일제히 일본이 한국 때문에 폭망할 예정인 분야를 하나 더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잡겠다며 대만 TSMC를 유치한 실태를 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TSMC는 약 8천억 엔을 투자하는데 일본 정부는 4천억 엔을 보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주도 대형 산업 정책은 실패가 이어져 온 데다 TSMC 공장은 세계 수준에서 무려 10년 451 세대의 제품을 생산할 예정. 일본은 조유무역의 기술라고 떠들면서 W가 금지하는 보조금을 외국 기업에 주려고 한다. 일본은 매번 한국이 연예계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한류를 성공시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TSMC 지원금도 한국이 WTO에서 지적한다면 꼼짝없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재원으로 일본에서는 기금을 창설해 지원하려 하고 있다는데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베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아베가 이번에는 반도체 기금 창설을 빌미로 얼마나 부정을 저지를지 걱정이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대하는 태도도 과거와 달라진 것에 힘이 많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일부에서 외바마라고까지 불린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김이 미국에 잘 먹혔었지만 미국이 자국이익 우선주의로 확 돌아선 트럼프 때부터는 일본이 그렇게 반대해도 트럼프는 북한과 회담을 했고
G7에 한국을 초청하며 재팬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넣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남북 분단 고착화를 바라는 일본에서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며 반대를 했지만, 미국에서는 상하원에서 바이든에 잇따라 서한을 보내며 총전선언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미 대화 재개와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과 긴밀하며 생산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제 일본이 뭔 소리를 하든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대미 투자 증가와 최근 국제 정세에서 한국의 중요성 부각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중국의 대만 침략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본은 중국과의 마찰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것이 확실하게 되고, 중국의 직접적인 공격 위협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그동안 한미관계를 그렇게 이간질하고 싶어 했으면서 이제 와서 한미의 안보 강화를 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서도 상승일로에 있는 한국은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입장에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일본에 역공을 할 기회가 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바로 일본의 또 하나의 국제 민폐인 환경 문제인데요.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제사회에 강력히 문제 제기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일본의 탈탄소화 경시를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액 합의 16의 개최국 수장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기시다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일본이 자국 내 석탄 화력 발전을 폐지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을 희망한다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영국 측 발표문에는 명시됐지만 일본 발표 자료에선 아예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보리스 존슨 좀 열받겠네요. 그 이유는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원전 재가동도 반대 여론으로 지연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여전히 상당 시간 동안 석탄 화력 발전으로 전력을 조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전기 자동차에 힘을 쏟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역시 갈라파고스 일본 자동차 업계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력이기 때문에 자동차 탈탄소화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가솔린 차량을 2035년까지 금지하기로 했지만, 전기 자동차 개발 움직임이 더던 일본 내부에서는 유럽이 주도하는 이런 정책에 동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기후변화, 탈탄소에 역행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은 한국이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발목만 잡아오던 일본은 이제 와서 잘 지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한국이 반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잘 나가면 뒤통수 칠 것 같은 나라는 거르고 봅시다. 어려울 때 손 내민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 했음.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일본은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밟아줘야 합니다. 자신들이 밝히기 위한 존재라고 느껴지도록 다시는 못 피어오르게 밟아줍시다. 일본과는 잘 지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이니까. 그러므로 일본을 철저하게 밟아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과 진정으로 잘 지낼 수 있다. 무슨 궤변이냐고? 아니다. 일본은 그런 나라이다. 철저하게 밟아놓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즉각 뒤에서 비수를 꼽니다. 일본이 예전처럼 그대로 하길 응원합니다. 아베상 덕분에 한국의 속도가 더 빨라졌음. 일본이 먼저 시비 걸어 싸움 중에 잠깐 코피 남은이다. 험한 때리기 없기 이문이다. 이건 항복이 아니지 말입니다. 왕놀이하고 싶은 후보 한 분께서 후쿠시마 방사선 괜찮고 당선되면 관계 개선부터 한다는데 아찔합니다. 투표를 잘합시다. 국제관계에서 국익이 우선이겠지만 호구는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 국력이라면 중국 일본과 손절하더라도 현 우리나라 외교라면 초기엔 마이너스라도 나중에 이길 거라고 봅니다. 한국 피팅.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격할 좋은 기회에 윤석열은 일본에게 조아리고 들어가려 하니 복장이 터지네요. 다 된 밥에 알아서 코 빠뜨려 주겠다고 하니 일본이 상수를 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종전선언도 반대하고 후쿠시마산도 문제 없다 하고 우리 한국 신경 쓰지 말고 제발 니포나 니들 갈 길 가세요. 인제 짜증나. 힘 약한 사람 두들겨 패고 상대가 힘이 생겨서 한판 붙자고 하니 정말 미안하다. 이거 애들도 아니고 도대체 뭐야? 장난질하는 건가? 그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말되지요? 한국이란 나라가 쓸개도 없고 간도 없고 오장육부도 없는 허수아비 나라로 보이는 모양인데 참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